똑같은 공간인데도 이렇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지난해 삼수생 신분으로 고양행 열차를 타던 때와 지금 대학생이 되어 열차에 오르는 마음은 천지 차이다. 창원집에 내려가는 서강대 경제학과 1학년 강동우 군.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을 가장 먼저 맞아주시는 건 바로 어머니. 예, 이 떨어지고 있거든, 엄마. 그 힘든 시기를 묵묵히 견딘 아들이 대견할 뿐이다. 네 뭐 재수할 때 공부하고 지금 대학 갔을 때 느낌은 어떻는데? 엄청 크지. 재수할 때는 뭐 거의 기계처럼 공부했으니까. 힘겨웠던 3년간의 수험 생활은 이젠 모두 추억이 되었다. 삼수 안 시켜주겠지. 삼수라는 건 부모한테도 힘드는 일이고 그러니까 안 시켜주겠지도 이제 불안한 마음은 좀 있었는가. 하여튼 잠을 안 자고 울더라고. 나는 뭐 삼수 막 푸는 건 둘째치고 눈물밖에 안 나. 지한 앞에서 못 울었지만 화장실 가서 우는 걸 보고 아빠가 바로 지한테 가갖고 결정을 내려줬지. 삼수해라고. 동우 군에게 고등학교 졸업식은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재수를 결심했던 터라 고등학교 졸업식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 애들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잘 쳐서 독한 마음 품고 수능 잘 쳐서 그 다음에 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안 갔어요. 그래도 한 번밖에 없는 졸업식인데 못 가니까 너무 후회가 많이 돼요. 1년 후를 기약했던 졸업식. 하지만 그 다음 해에도 동우 군은 학교를 찾아갈 수 없었다. 솔직히 고2 때 공부 안 하고 많이 놀았거든요. 고교 시절 특별한 노력 없이도 늘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고3이 되자 진짜 실력이 드러났다. 성적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자만했던 지난날이 처음으로 후회스러웠다. 결국 동우 군은 첫 수능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두 번째 도전. 재수 기간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다. 하지만 두 번째 결과 역시 실패였다. 이대로 주저앉기엔 아쉬움이 너무나 컸다. 제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좀 더 나아졌을 텐데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때는. 제가 수능 끝나고 제가 지금까지 쳤던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번 다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언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어 성적이 일관되게 안 나와요. 일관되게 정체돼 있어요. 공강 시간을 이용해 동우 군은 교내 경제학 카페를 찾았다. 이곳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이다. 간단히 책을 읽거나 토론을 하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동우 군은 노트 정리로 정신이 없다. 노트 정리는 삼수 시절 언어 영역을 공부하면서 생긴 습관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경제학 용어와 중요한 용어를 노트에 따로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삼수 때 썼던 방법인데요. 개념어와 모르는 단어를 노트의 단어장에 정리하면서 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대학 와서도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재수 시절까지만 해도 동우 군은 언어 영역에 등장하는 개념어를 정리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아예 개념어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상태였다.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요. 문제에 나오는 단어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어렴풋하게는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뜻을 대라고 하면은 될 수 없는 전문적인 개념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어들을 내가 정리를 해두면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개념어 정리를 시작했어요. 개념어 정리는 모든 공부의 기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언어 영역을 공부할 때 개념어를 놓치곤 한다.
쉽게 읽히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동우군은 평소 간과하고 있었던 개념어 공부부터 시작했다. 사전을 찾고 명확한 정의가 뭔지 파악했다. 이 중 정확한 뜻을 알고 있던 단어는 몇 개 되지 않았다. 개념어가 출제된 문제 밑에는 해당 개념어의 정의를 적어두었다. 이 단어들을 모아 개념어 노트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자주 보고 익히기 위해서다. 대략적인 뜻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개념어들.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 2008년 9월 모의고사인데요. 역설이란 개념의 정리가 안 돼 있을 경우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5번을 보시면은 역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이 역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역설하면은 첫 번째 뜻을 많이 알아요. 만약에 역설을 패러독스로 해석한다면 5번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죠. 단순히 의미만 파악한다고 해서 개념어 정리가 끝난 건 아니었다. 동우군은 해당 개념어가 언제 등장했는지 출제 시기를 기록했다. 이 개념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그 중요도를 분석한 것이다. 개념어 정리는 결코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을 통해 동우군은 언어 영역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다. 개념어 정리는 더 높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 개념을 몰랐을 때는요, 이 개념어가 대충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흐릿해져요. 그러면은 출제자가 그걸 비슷하게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오답을 유도하거든요. 하지만 개념어를 명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이게 당연히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이 명확해져요. 동우군이 재수 시절까지 모르고 있었던 언어 영역 개념어의 존재. 다른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에 들어갔다. 제작진이 준비한 시험지에는 개념어가 포함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섞여 있었다. 개념어가 포함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 그 사이 어떠한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개념어가 포함된 3번과 7번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 오답률이 높게 나왔다. 과연 학생들은 문제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일까? 문제 속에서 추리 과정이라고 하는 걸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것도 애매했고요. 그리고 5번에서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했다 했는데 감각적인 문장도 감각적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랐고 그냥 짧다는 말만 보고 문장이 짧게 끝나는 것 같아서 그냥 단지 그런 감으로만 그냥 답을 찍었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병렬적으로 배치한다는 그런 말하고 정답으로 나와 있는 추리 과정을 통해서 하는 서술상의 특징이 헷갈려가지고 틀렸어. 시험이 끝난 뒤 학생들은 문제 속에 등장한 개념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개념이라는 것은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 글을 쓸 때 그 글쓴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이죠, 요소들. 그런 요소는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을 쓸 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출제할 때도 그런 범주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창작뿐만 아니라 어떤 그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문제 풀 때도 이 개념어 같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어서 그냥 계속 문제만 풀어가지고 귀찮아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개념은 많이 안 해요. 학교에서 그냥 문제 위주로. 언어 영역 같은 경우 한국말이라고 따로 단어를 찾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념어를 정리해 두니까 굉장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시 열한 문제를
학생들은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갔다. 첫 시험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개념어가 포함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념어 공부를 마친 뒤 풀어보는 문제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첫 시험의 7번 문제와 같은 유형인 두 번째 시험의 4번 문제. 이 두 문제에는 서술상의 특징을 표현하는 다양한 개념어들이 등장한다. 시험 전 이러한 개념어들을 숙지한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어려움 없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 무엇을 읽어야 될지 아니까 확실히 좀 빨리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을 모르고 쓸 때는 그냥 병렬적 배치나 말이 나와도 제대로 왜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개념을 알고 보니까 그냥 아는 사실에서 대입만 시키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쉽게 풀렸어요. 언어 영역이 그 개념을 알고 적용하는 그런 시험이죠, 단적으로. 그래서 일단 개념을 알고 나면 그만큼 정답을 판단해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주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 그런데 전제다 그러면 전제가 어떤 주장이 참일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정답 접근의 경로가 차단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평소에 개념을 많이 정리해 두는 것이 어떤 고득점의 필수적인 관문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아이고 형, 간만이에요. 잘 지냈냐? 잘 지내죠 뭐. 밥은 못 먹고 다니죠. 재수학원에서 만났던 선배. 힘들었던 시기 동우군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주던 선배다. 삼수하니까 인생을 알겠지. 오, 세순만. 수능 성적표를 받자마자 나는 이거 삼수다. 삼수다 진짜. 가채점을 하는 순간 저 바로 느꼈어요. 바로 3일 만에 결정을 내렸나? 이 선배는 동우군이 언어 영역의 수렁에 빠져 힘들어하던 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아무 때나 붙이고 있다. 네. 거기 도서관은 지금 생각해도 동우가 거의 보면은 거의 언어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거의. 예. 언어 수업은 빠짐없이 다 듣고 그런 식으로.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했고, 근데 안타까울 정도로 또 생각이 안 올랐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우니까.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언어 영역 성적은 제자리였을까? 이게 제가 삼수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기출문제 모음집이에요. 동우군은 재수 때까지만 해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왔다. 제 치열했던 삼수 때의 유산이죠. 문제만 무작정 많이 푸는 것이 잘못됐다고 느낀 건 삼수를 시작할 때였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성적이 안 나오는 걸 보면은 당연히 좀 이거 내가 그냥 문제 푸는 것만으로는 아닌가 그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걸 재수 때도 못 깨달았으니까 재수 때도 똑같은 방법에 그냥 다른 특강 같은 거 열심히 듣고 이러다 보니까 재수 때도 성적이 정체. 애초에 내가 스스로 하는 공부법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2년 동안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 그 생각이 미쳤죠.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하나? 이제 와서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재수까지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잖아. 좀 더 체계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동우군은 문제를 풀 땐 언제나 만점을 자신했다. 하지만 채점 결과는 달랐다. 틀린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도 많았다. 뭐가 잘못됐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결국 언어라는 게요, 사고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 제 사고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 사고가 틀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 사고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제 사고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맞추기는 방식으로 제 사고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동우군의 선택은 문제 분석이었다. 문제들을 그냥 풀고 채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채점을 하고 나면 우선 지문 속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았다.
언어 영역에서 지문의 내용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를 맞히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문 분석은 언어 영역 공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었다. 지문 전체의 내용을 파악해야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보가 다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위치한 곳이랑 1, 2, 3, 4, 5회가 맞는 부분을 연결함으로써 지문 전체와 문제 전체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1대1로 연결하다 보면 다시 한번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답을 선택하기까지의 자신의 사고 과정을 되짚어 볼 수도 있다. 문제를 풀면서 거쳤던 사고의 과정. 동호군은 이것을 각주의 형태로 다시 한번 기록했다. 동호군은 각주를 4종류로 분류해서 정리했다. 맞은 문제의 경우 답을 고른 이유를 적었다. 헛갈렸던 문제는 헛갈린 이유를 정리했다. 틀린 문제는 틀린 답을 선택한 이유를 적었고, 함정 문제는 문제 속 숨겨진 함정이 무엇인지 찾아서 정리했다. 문제에서 드러난 모든 의문점들이 낱낱이 기록됐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문제를 풀 때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 됐다. 처음에는 그냥 문제만 풀고 생각만 해보다가요. 생각만 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 각주달기였어요. 확실히 글로 적어보니까요.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본문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문제도 잘 맞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단계는 각주와 해설지와의 비교였다. 동우군은 우선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었다. 그 뒤 자신의 사고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었다. 해설지의 내용과 자신의 사고 과정이 어디가 유사하고 어디가 다른지 세심하게 비교했다. 각주달기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석하고 생각을 가장 논리적인 형태로 다듬어가는 과정이었다. 사고 방향의 전체를 수정하고 바꾸는 작업인 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5개월, 동우군은 5개월 동안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마다 각주를 달아나갔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고 잘못된 사고 과정을 수정해 나갔다. 그 결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언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언어를 1등급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1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안정된 1등급이요. 그러니까 내가 5개월 동안 한 이 공부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각주달기를 통해 동호군은 문제를 한결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시간이었다. 아무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도 시간 내에 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었다.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등급이랑 퍼센트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순수 점수는 조금 불만족스럽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시간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뒤에 두세 문제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두세 문제가 아쉽더라고요. 만약 나한테 2, 3분만 더 있었으면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동호군은 문제 푸는 시간을 재보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 조절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어떤 유형의 지문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없었다. 정확한 진단 없이 문제를 푸는 전체 시간을 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시간을 지체시키는 요인을 찾아야 했다. 처음에는 모의고사 하나 전체를 풀고 시간을 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세 지문씩 묶어서 시간을 재봤어요. 동호군은 모의고사 횟수가 아니라 지문 단위로 문제를 끊어 풀기 시작했다. 우선 지문을 3개씩 묶었다. 문제를 풀기 전
세 개의 지문 속 몇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세했다. 문항수에 따라 목표 시간을 정했다. 문제를 풀고 나면 목표 시간에서 얼마가 초과됐는지 소요 시간을 적었다. 목표한 시간을 넘기는 문제는 정해져 있었다. 비문학의 언어학 지문이었다. 동우군은 언어학 지문들만 모아서 풀기 시작했다. 지문 적응 훈련에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치밀하게 자신의 약점을 찾고 보완한 결과 동우군은 마침내 시간 조절에 성공할 수 있었다. 6월 모의고사가 언어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할 수 있으면 시간 조절에 성공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어와의 싸움에 세기를 박았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정도로 제 자신에게 언어에 대한 확신을 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 2번에 걸친 실패. 하지만 동우군은 주저앉지 않았다. 공부법을 바꿔가며 철저하게 대비했다. 세 번째 수능, 동우군은 언어 영역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1년간 계속됐던 언어 영역과의 전쟁. 그 싸움에서 얻어낸 값진 승리였다. 첫째, 문제마다 등장하는 개념어의 정의를 정리한다. 개념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보다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 둘째, 문제를 풀었던 과정에 대해 각주를 단다. 이것을 통해 사고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해설과 비교, 오류를 수정한다. 셋째, 지문별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잰다.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고 해당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딱 끝나고 보니까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언어 1등급이라는 표면적인 점수도 자랑스럽긴 했지만 제 자신에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는 자신이 지금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동우군은 모교인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를 찾았다. 고3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꼭 3년 만이다.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고등학교를 찾아가겠다던 약속을 오늘에야 지키게 됐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 왔구나. 네. 근 3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래, 반갑다. 네. 잘 지냈나? 네. 길고 긴 수험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젠 자신의 꿈을 향한 공부를 시작할 차례다. 3년 만에 자신의 약속 앞에 당당하게 선 강동우군. 오늘 동우군은 진정한 의미의 졸업식을 치렀다.